안녕하십니까, 레피디입니다. 7월 20일 두산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11포인트 0.3% 내렸고요. 코스닥은 0.6% 하락했습니다. 자, 둘 다 오늘 좋지 않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근데 어제 해외 증시가 폭락한 것에 대비해서는 크게 많이 내리지는 않았고요. 해외 증시부터 잠깐 보자면 다우가 2%, 나스닥 1% 정도 하락했고요. 하락폭을 이제 점점 줄이면서 반등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외하고 유럽 증시가 거의 엄청나게 하락을 했었는데요. 자, 지금은 이제 나오진 않지만 어제 이제 3% 가까이 이렇게 음봉 두 개가 크게 출현하면서 이 코로나19에 대한 위기감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는 그런 움직임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아시아 증시도 오늘 뭐 크게 많이 내리진 않았고요. 어제도 이제 좀 내렸기 때문에 적절하게 마무리를 한 것 같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오늘 코스피를 매도했고요. 코스닥은 매수했고, 반대로 이제 기관은 코스피를 매수, 코스닥을 매도했습니다. 뭐 크게 이제 들어오고 나가는 물량은 없었습니다. 일단 코스피 자체는 오늘 뭐 많이 내리진 않았지만 쌍바닥 근처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61선 위에는 자리를 잡았지만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고점을 이제 점점점 떨어뜨리면서 내려가는 추세로 전환이 되었다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만약에 반등을 여기서 해준다고 하더라도 21선을 넘지 못하고 더 떨어지기 시작한다면 코스피는 확실히 차트 자체가 꺾일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도 마찬가지 기관과 외국인이 계속해서 코스피, 코스닥을 매도하는 포지션이고요. 특히 이제 외국인 자체가 지금 코스피를 많이 매도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주, 경기 회복주의 그런 대형주 위주로 좀 하락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코스닥이고요. 코스닥은 그래도 21선 받치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여차하면 이렇게 크게 하락을 하는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안심하기는 이르고요. 이 코스닥 지수가 지금 바이오라든지 진단키트 종목들이 좀 모여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코로나19가 부각이 되었을 때 좀 그런 종목들이 상승을 하면서 지수 방어를 좀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코로나19가 지금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많이 번지고 있는데, 작년처럼 엄청나게 이제 감당이 되지 않을 정도로 의료 붕괴 위기가 올 정도로 퍼지기 시작한다면, 확실히 이 지수 전체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증시가 계속 하락하는 와중에 환율 자체는 지금 계속 위에서 머물고 있고요. 저는 이제 환율 추세 전환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계속해서 이 환율 자체가 올라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1200원 가까이 상승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지수 선물 같은 경우는 다우, 나스닥, 그다음에 뭐 유럽 증시도 다 반등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코로나19의 위기감이 어제는 있었지만 오늘은 없느냐, 그런 게 아니고요. 이제는 이렇게 장이 불안하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롤러코스터 장이 시작이 된 거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투자자들도 뭔가 단타로 접근하실 때는 좀 조심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위기 관리 차원에서 좀 지켜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뭔가 시장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움직임입니다. 자, 10년물 국채 금리가 1.1%대로 떨어졌습니다. 자,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가파르게 올라가던 이 국채 금리가 가파르게 하락을 하고 있고요. 이 국채 금리가 가파르게 하락을 했을 때는 코로나19가 터졌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때와 같은 또 하락폭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코로나19에 대한 그런 위기감이 나오기 시작했고, 이 국채 금리가 떨어진다는 것은 경기 회복률에 대해서, 경기 회복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시장이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코로나에 대한 위기감은 여전히 있고요. 여러분들 종목 선택하실 때 진단키트 종목이라든지 아니 바이오 종목들도 지금 투자를 좀 해보셔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산업 사이클이 어느 정도 바이오라든지 진단키트로 좀 몰려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종목 리뷰로 넘어가도록 하고요. 증시는 이 정도로 보겠습니다. 두산중공업 보겠습니다. 오늘 300원 상승해서 25,100원 마무리를 했고요. 오늘도 이제 증시 전체가 좀 좋지 않게 진행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두산중공업은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시간외 가격 조금 내렸고요. 아직까지도 확실하게 방향을 잡지는 못했습니다.
자, 두산중공업, 좀 내릴 때쯤 되면 이제 좋은 소식이 나오고, 또 내릴 때쯤 되면 좋은 소식이 나오면서 계속해서 이제 주가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그래서 이, 레벨에서 계속해서 주가를 형성하면서 놀고 있는 형상이고요. 자,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이 수렴 패턴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요까지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신주 상장이 이제 내일인데요. 내일 신주 상장이 되었을 때, 물량이 어느 정도 출회를 하기 시작한다면 서서히 이제 저점을 낮춰가면서 만약에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면요.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원전 관련해서 좋은 소식이 나와가지고 또 이렇게 두산중공업이 주가를 받쳐올리는 모습입니다. 자, 하지만 이전처럼 뭔가 원전 소식이 좀 나오더라도 거래량이 터지면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고 적절하게 그냥 쳐올려 놓은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내일 이제 신주 상장이 되고 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계속해서 이제 주목을 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산인프라코아도 이제 내일 상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인프라코아로 이제 상장이 되겠죠. 그래서 두산인프라코아가 추후에 또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상장 첫날에 이 주가가 또 어떻게 형성이 될지 한번 궁금한데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봉, 월봉 모두 뭐 큰 움직임 없이 계속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고요. 투자자를 보았을 때 기관 투자자가 계속해서 매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는 조금 매수를 했지만 이 실제 투자 움직임은 어떻게 되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융 투자가 이 아무래도 두산중공업의 주식 수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좀 경계를 하는 듯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 물량을 계속해서 매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로 이제 금융 투자 물량으로 매도가 나왔고 투시는 계속해서 이제 두산중공업을 모아가는 모습이고요.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제 연기금도 마찬가지로 매도를 좀 했습니다. 사모펀드는 매수를 좀 했지만 뭐 그냥 크게 오래 가져가는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은 지금 진행은 뭐 아무 문제 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시간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양운선 디디면서 적절하게 반등을 할 수 있는 자리까지는 만들었습니다만 또 이제 신주 상장 뒤에는 어떻게 움직임이 나올지 한번 기다려 보고요. 일단은 26,800원 정도죠. 이 라인을 쉽게는 뚫고 나가지는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저항이 좀 세기 때문에 저기를 튀어나갈 때는 아무래도 거래량을 좀 실으면서 확 올라가야 될 것 같고요. 그때 이제 치고 나간다면 3만 원까지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여기를 계속 넘지 못하고 눌러진다면 이 자리를 횡보를 하거나 23,000원을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할 텐데 그때 이제 61선이라든지 23,000원을 같이 하락을 시킨다면 네, 좀 천천히 지루한 하락장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 일단은 원전 관련 이슈가 있긴 합니다만 확실하게 이제 이 자리매김을 하는 것은 내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주가가 좀 급등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좀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는 이 정도로 보고요. 두산중공업의 공매도 잔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매도 잔고는 네, 1530만 주고요. 자, 계속해서 줄지 않고 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때도 1500만 주까지 늘었다가 또 이제 1530만 주까지 증가를 하는 모습이고요. 전체적으로 감소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공매도 잔고가 늘어난다는 점, 이 점은 저는 상당히 좀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는 네, 26,000원 대비해서 거의 이제 4천억 정도의 공매도 잔고가 출회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두산중공업 입장에서는 주가가 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공매도 잔고가 좀 감소를 해야 되는데요. 오늘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 공매도 거래량이 많았습니다. 100만 주 이상이었고요. 자, 이전에도 이 거래량이 좀 100만 주 이상으로 많았을 때는 두산중공업의 공매도 잔고가 좀 많이 늘어나는 그런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자, 공매도 거래가 이 두산중공업 계속해서 활발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주가가 사실은 네, 떨어질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원전 이슈 때문에 좀 잘 버티고 있긴 합니다만 분명히 저런 공매도 잔고를 상환하기 위해서는 그 세력들 입장에서도 주가가 떨어지는 것이 유리합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두산중공업이 하락폭이 신주 상장 이후에 하락이 나왔던 그런 움직임을 고려를 했을 때는 충분히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어,
계속해서 저번에도 몇 번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이전에도 이제 두산 엔진을 인적 분할을 하고 이제 다른 쪽에 이제 흡수합병이죠. 네, 흡수합병을 한 경우에도 투자 부문 회사를 흡수합병한 겁니다. 그때도 이제 두산밥켓 지분이었나요? 그랬던 것 같은데, 자, 그거를 이제 떼서 이제 흡수합병을 했을 때도, 자, 신주 상장되고부터는 서서히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버티는 듯 하면서도 주가가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 떨어진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진 않지만, 이때까지의 그 두산중공업의 흐름 자체, 그 다음에 주식 수가 늘어났을 때 그 주가, 한 주당의 그 순이익이 감소한다는 것을 보았을 때는 지표적으로는 아무래도 좀 좋지 않은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전체적인 증시 분위기 자체도 좀 좋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공매도 잔고는 이 정도로 보고요. 네. 두산중공업의 대차 잔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중공업의 대차 잔고입니다. 어제도 이제 체결량이 늘었고요. 대차 잔고가 이제 감소를 하다가 좀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5천만 주까지 다시 한번 대차 잔고가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이전에 그 대차 잔고와는 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좀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좀 감소하는 추세여서 좋게 보았지만 공매도 잔고가 생각보다 줄어들지 않고요. 대차 잔고가 감소를 한다고 한들 공매도 잔고가 많으면은 주가가 상승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 공매도 잔고와 대차 잔고가 같이 좀 상환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추정 물량이 4,100주였는데 또 실제로는 매도를 더 했습니다. 그래서 22만 주를 매도를 해서 오늘 이제 네, 기간에 이어서 외국인도 매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보유율은 7.7%고 자, 두산중공업은 지금 아무래도 신주 상장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움직임입니다. 자, 그래서 자, 원전 이슈 좋긴 합니다만 당분간은 뭔가 움직임이 시원시원하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네요. 자, 그래서 두산중공업 이렇게 네,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자, 두산중공업 자체가 지금 원자력 이슈는 계속해서 좋은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뉴스가 나왔고요. 어제는 이제 포스코와 이제 협력을 한다. 그래서 그 암모니아 블루 암모니아였나요? 네. 그 암모니아를 이용해서 수소를 만들어서 그 수소를 이용한 수소 가스터빈 회전을 이용해서 발전을 하겠다. 그런 협력을 한 거고요. 자, 두산중공업 입장에서는 네, 수소 가스터빈까지 개발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외에도 지금 주로 이제 두산중공업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원자력 이슈가 이렇게 심심치 않게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주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어디로 갈지는 사실 알 수가 없지만 네, 분명히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뉴스 한번 보겠습니다. 수조원 규모 SMR 기자재 공급 물량을 확보를 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은 뉴스케일 파워에 또 이제 6천만 달러죠. 690억 원을 추가 투자를 해서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주목받는 소형 모듈 원전 공급 물량 확보에 박차를 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이죠. 네, 지분 투자에 대한 협약을 또 했고요. 추가로 이제 지분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505억 원 정도를 투자를 했었는데 자, 오늘 또 690억 원 추가로 해가지고 총 이제 1,200억 정도의 지분 투자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두산중공업이 그만큼 지금 차세대 원전 SMR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고요. 뉴스케일 파워의 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제는 뉴스케일 파워를 통해서 새로운 원전 시장을 뛰어들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했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두산중공업은 기존에 확보한 공급 물량과 그다음에 이번 투자를 통해서 확보하게 된 물량 등 이제 기자재 공급 물량을 수조 규모로 네, 확보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SMR 활용한 수소, 담수 생산 분야까지 양사의 협력을 넓혀가기로 했다. 이제는 뭐 두산중공업 하면 이제 친환경 재생에너지, 네, 그 대표적인 기업이 되었고요. 앞으로의 전 세계적인 트렌드에 맞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이 한 가지 좀 찝찝했던 점이 재무가 좀 아직도 불안한 느낌이었지만 두산의 그 큰 투자에 힘입어서 네, 두산그룹 자체에서 지금 두산중공업의 수요를 계속 해가면서 이제 구조조정하고 이제 뭐 3조 자구안을 마무리를 했죠. 그래서 이
채무 상환을 올해 안에 다 마무리를 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신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이 되었고요. 자, 이번에 그 증시의 좀 부정적인 흐름, 네, 코로나19에 대한 흐름과 그 다음에 뭐죠? 그 금리 인상에 대한 위기, 그 다음에 두산중공업의 신주 상장에 대한 수합 기간, 그 정도만 잘 넘긴다면 앞으로의 이제 두산중공업은 꽃필 날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지켜보다가 제가 확실할 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자체는 저는 아직까지도 그냥 지켜보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뉴스케일 파워와 좋은 움직임을 만들고 있고, 자, 뉴스케일 파워 회장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두산의 추가 투자와 미국 SMR 초도 호기 상용화를 위한 노력을 환영한다. 수년 내 아이다호 국립연구소 부지에 첫 SMR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두산의 원전 주기기 제작 전문성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뉴스케일의 혁신적인 기술에 대한 두산의 지속적인 지원과 지지에 감사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뉴스케일 파워는 SMR 한 기당 77MW 원자로 모듈을 최대 12대 설치해서 924MW의 전력을 생산을 할 수가 있고요. 뉴스케일 파워는 미국의 SMR 초도 호기를 성공적으로 건설하고 북미, 유럽, 아시아 등 전 세계적인 SMR 시장에 진출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빠르면 이제 올해 말에 첫 수주를 할 수도 있고요. 두산중업이 내년에 건설을 시작하지만 올해 그 기기 발주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두산중업의 좋은 소식들은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다. 자, 그래서 오늘 두산중업 지금 뭐 주가는 잘 버티고 있습니다만 추후에 조금 내리더라도 뭐 크게 염려하지 마시고요. 자, 일단은 원자력 이슈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이다. 그래서 월봉도 저 아래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 수가 좀 늘어났긴 했지만 확실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 밸류에이션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보고요. 자, 내일 또 어떻게 장이 이루어질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